지금 전 세계 어디에서든 액화천연가스, 그러니까 LNG를 실어 나르는 배가 새로 발주되면 100척 중에 87척이 한국 조선소로 들어옵니다. 100척 중 87척이라는 얘기예요. 세계 발주량의 87%를 한 나라가 혼자 가져가는 산업이 LNG 운반선 시장 말고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0년 전,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이 한국 조선업에서 직장을 잃은 사람이 무려 8만 명이었어요. 통계를 다시 봐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2015년 말에 18만 7천 명이던 종사자 수가 3년 만에 10만 7천 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조선업에서 일하던 사람 10명 중 4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셈이죠. 그 시기에 빅3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세 회사가 한 해에 8조 5천억 원의 적자를 냈고 본진이 모여있는 울산 동구의 조선소 마을 자체가 통째로 비어갔습니다. 식당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학교 학생 수가 빠졌고 부동산은 반토막이 났어요. 그렇게 망할 뻔했던 산업이 어떻게 10년 만에 전 세계 발주의 87%를 혼자 받아내는 자리까지 다시 올라온 걸까요? 오늘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시작은 1973년이에요. 박정희 정부 때 정주영 회장이 울산 미포만 갯벌에 현대중공업을 세우면서부터입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은 큰 배 만들 줄을 모르는 나라였어요. 정주영 회장이 영국은행에 가서 500원짜리 지폐 뒷면에 찍힌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미 1500년대에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다 하고 우겨서 돈을 빌려왔단 일화가 유명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한국 조선업이 1990년대 후반에 일본을 따라잡았고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세계 1위 자리에 올라섰어요. 컨테이너선, 유조선, 벌크선 가릴 것 없이 세계에서 발주되는 큰 배의 대부분이 울산, 거제, 영암 세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세계 1위라는 말이 너무 당연해서 이게 흔들릴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2010년 배에 들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왔거든요. 정부가 자국 조선소에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부어가면서 한국보다 30% 싼 가격으로 배를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2012년부터 한국은 연간 수주량 세계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주게 됩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기술은 우리가 위니까 괜찮다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자만이 사실은 진짜 위기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2014년 후반에 터졌어요. 국제 유가가 그야말로 폭락한 겁니다. 배럴당 100달러 하던 게 30달러대까지 내려갔어요. 1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이게 왜 한국 조선업한테 직격탄이었냐면 그때 한국 빅3 세 회사는 해양 플랜트라는 사업에 모든 걸 걸고 있었거든요. 해양 플랜트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거대한 석유 시추 시설인데 척당 가격이 1조 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폭락하니까 그 시추 시설을 발주하던 글로벌 석유 회사들이 일제히 발주를 취소하거나 인도를 거부했어요. 다 만들어 놓은 시추 시설이 조선소에 그대로 묶여버려서 빅3 회사가 해양 플랜트에서만 수조 원대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해양 플랜트가 무너지니까 일반 상선이라도 조선소가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때 글로벌 해운 시장도 같이 죽어 있었습니다. 배 주문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조선사들이 어떻게 했냐? 망하지 않으려고 만들수록 적자가 나는 가격으로라도 일감을 따오기 시작했어요. 조선소는 한 번 멈추면 그 자리에서 무너지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라인을 돌리는 쪽을 택한 거예요. 경쟁사보다 5%, 10%씩 깎아주면서 어떻게든 입찰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 여름, 그동안 가려져 있던 진짜 피해 규모가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수년간 수조 원의 손실을 회계장부에서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발각된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 대우조선 한 곳에서만 그 해 손실이 7조 원,
빅3 합산 적자가 8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외부에 보이던 것보다 훨씬 깊이 무너져 있었다는 게 그제야 드러난 겁니다. 여기서부터 한국 조선업의 가장 어두운 3년이 시작됩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빅3는 살아남으려고 모든 걸 잘라냈어요. 현대중공업이 3조 5천억 원 규모로 사업부를 떼어 팔고 자산을 매각하고 임원 월급을 깎고 사람을 줄이는 자체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사람 줄이는 게 가장 컸어요. 빅3가 부장급 이상 1,300명을 일제히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으로 내보내고 그 아래도 줄줄이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한국 조선업 종사자가 18만 7천 명에서 10만 7천 명으로 줄었어요. 8만 명이 사라진 거예요. 가장 심하게 무너진 곳이 울산 동구였어요. 현대중공업 본진이 있는 동네인데 여기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만 7만 3천 명에서 4만 7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2만 7천 명이 동네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식당이 비고, 부동산이 무너지고, 학원이 문을 닫고, 한 산업도시 전체가 통째로 비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한국 조선업은 한 가지 결정을 냅니다. 이대로 중국이랑 가격 경쟁하면 우리는 죽는다. 가격이 아니라 기술로 가자. 컨테이너선이나 일반 유조선처럼 중국도 만들 수 있는 배는 포기하고 중국이 못 만드는 배에만 집중하기로 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영하 162도로 액체로 만든 천연가스를 실어 나르는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만들기가 엄청나게 까다로워서 화물창 안쪽 단열 기술 하나만 잘못돼도 가스가 새거나 폭발하는 그런 배예요. 이게 말이 쉽지 회사 입장에서는 도박이었어요. 싼 배 많이 만들어서 양으로 버티자는 30년 묵은 방식을 통째로 버린다는 얘기였거든요. 현대차가 어느 날 갑자기 페라리만 만들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도박이 통할지 안 통할지 사실 그때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기술은 있는데 그 기술로 만든 비싼 배를 누가 사주냐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정확히 2020년 6월 한국 빅3로 카타르에서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카타르가 어디나?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카타르는 그때 천연가스를 더욱 많이 팔기 위해 새 LNG 운반선이 100척 넘게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큰 발주를 누구한테 줄지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한국 빅3 조선소에 향후 몇 년치 건조 라인을 통째로 사들입니다. 계약 규모만 23조 6천억 원. 단일 발주 기준으로는 역사상 손에 꼽힐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때 중국 조선소들도 그 발주를 따내려고 카타르 앞에 줄을 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가격은 중국이 훨씬 쌌고요. 그런데 왜 카타르는 비싼 한북을 골랐을까요? 답은 단순했습니다. 안 새고, 안 폭발하고 약속한 날짜에 가져다주는 배를 만들 수 있는 곳이 그때까지 사실상 한국밖에 없었거든요. LNG 운반선의 핵심은 영하 162도를 견디는 화물창인데 한국 조선소들은 이 기술을 30년 가까이 쌓아왔고 그동안 단 한 번도 큰 사고를 낸 적이 없었어요. 카타르 입장에서는 LNG 한 척 분량을 잃으면 손실이 수천억 원이니까 가격이 좀 비싸도 안전한 곳을 고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구조조정 시기에 기술로 가자고 내린 그 결정이 옳았다는 사실이 정확히 5년 뒤에 카타르의 선택으로 증명된 거예요. 카타르가 한국 손을 들어주자 시장 전체가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때 국제해사기구, 그러니까 IMO에서 2023년부터 선박에서 나오는 탄소를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존 디젤 배는 더 이상 못 만들고 LNG나 암모니아 같은 친환경 연료로 가는 배로 다 바꿔야 한다는 얘기였죠. 그리고 그런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그때도 사실상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는 2022년부터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2022년 상반기에 한국이 세계 발주량의 45.5%를 가져가면서 4년 만에 다시 1위에 올라섰고요.
그중에서 LNG 운반선만 보면 세계 발주량의 70.8%를 한국이 혼자 가져갔습니다. 2023년에 들어서는 그 비율이 87%까지 올라가요. 100척 중에 87척이 한국으로 온 겁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한국이 만드는 LNG 운반선은 중국이 만드는 같은 종류의 배보다 가격이 20%에서 30%까지 비쌉니다. 그런데도 발주가 한국으로 쏠려요. 보통은 비싸면 안 팔리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는 안 새고 안 폭발하는 배를 만들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비싼 가격에도 발주가 한국으로만 쏠립니다. 이게 한국 조선업이 10년 만에 도달한 자리입니다. 물량 경쟁에서 졌더니 오히려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의 무대로 올라서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뻔했던 그 10년이 지금의 자리를 만든 10년이 된 셈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미국이 2030년까지 LNG 수출량을 지금의 3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 가스를 실어 나를 배가 어디서 만들어지겠어요? 카타르가 그랬듯이 미국 가스 회사들도 결국 한국 조선소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조선업 입장에서 보면 진짜 좋은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에요. 이상 지식 뉴스였습니다.